방귀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 하나죠.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방귀, 또 냄새가 좋지 않은 방귀는 혹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방귀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장 내부에 방귀가 모이게 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공기를 유입시키는 식습관입니다.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 또 국물을 드실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시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스 커피나 얼음 음료를 드실 때 빨대로 섭취하게 되시면 한꺼번에 음료를 쭉 들이키게 되면서 빨리 마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음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함께 들어가서 가스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방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가스는 장내 미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들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고, 대장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항문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방귀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화 흡수가 느린 영양소가 세균 발효의 대상이 되는데요. 가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음식 첫 번째는 유제품에 들어있는 락토스가 원인이 됩니다. 위장병 전문의 존 차이는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당인 락토스가 몸 안에서 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소화 과정의 마지막을 맞게 되어서 가스, 붓기, 복통, 설사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락토스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생기는데, 유당불내증이 아닌 경우에도 우유나 유제품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식후 흔히 마시는 커피 중에도 라떼 종류나 홍차로 만든 밀크티도 예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음식으로는 고포도맥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맥 식품은 기본적으로 잘 흡수되지 않고 체내에서 빨리 발효되는 짧은 당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덜 되는 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포도맥 성분이 장 내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설사와 복부팽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포도맥 성분이 물을 끌어당겨서 장내에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위장관 운동이 빨라져서 설사도 일으키게 되죠. 게다가 장 속에 남아있는 포도맵들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메탄가스 같은 많은 가스들이 생성하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복통이나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운맛이 나는 양파, 마늘, 파 등도 고포도맵 식품인데요. 위장에 좋다고 해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이런 채소들을 응축된 즙이나 환의 형태로 드시게 되시면 포도맵 성분을 많이, 그리고 빨리 섭취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럼 가스가 평소보다 더 많이 차고 방귀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당인데요. 과당도 흡수가 느린 편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나 메가당, 설탕같이 다른 탄수화물과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당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과당의 흡수가 늦어지면서 발효에 의한 가스 발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당이 많은 과일은 사과, 배, 수박입니다. 사실 방귀가 나오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너무 잦은 방귀는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빈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정상인의 하루 평균 방구 횟수는 10에서 20번 정도 해당되고, 방귀의 양은 500cc에서 2000cc 정도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귀가 잦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귀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귀의 냄새입니다. 방귀의 냄새가 심하면 우리의 몸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방귀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무려 400여 종이나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식이 우리 장에서 정상적으로 발효되는 것과 부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에서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균이 바글바글하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음식이 장내에서 부패할 때 많은 발암물질, 독소, 세균들이 몸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이 탁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꼭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방귀 냄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위나 장이 나빠져서 생기기보다는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 첫 번째 원인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음식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소화될 때 방귀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지방산과 황화수소, 유황이 섞인 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데요. 육류를 소화시키기 위해 디옥시콜릭산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나이트로사민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나이트로사민은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발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귀를 참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가설이 세워진 것이기도 한데요. 방귀를 오래 참으면 가스가 소장으로 역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는 것이 좋지만, 그마저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장이 움직이지 않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계란 같은 것은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또한 냄새가 지독합니다. 계란 드시고 방귀 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계란 외에도 우유나 육류 등을 활용한 동물성 식단이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식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영양 흡수 불량인데요.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일수록 대장에서 쉽게 부패하게 됩니다. 특히 항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직장 부분에 대변이 꽉 차서 내려가게 되면 엄청 지독한 방귀 냄새가 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비인데요. 변비가 있다는 말은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발암물질도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 몸 안에 유입이 되고 또 유해균이 부패하면서 썩는 그런 독성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귀 냄새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귀의 그 구성분인 기체들은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 정도가 99%를 차지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무색무취입니다. 냄새가 없고요. 1% 미만을 차지하는 황이 포함된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기체들이 방귀 냄새를 많이 나게 하는데 이런 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냄새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음식이 조금씩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방귀 냄새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가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시원하게 배출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번에서 20번 방귀 배출은 정상적인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뜻하지 않는 실례를 하면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도 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본인의 방귀 냄새가 심하거나 횟수가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 1차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거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저포도맥 식사, 육류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줄이고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해초류나 부드러운 채소를 드시고 또 물은 충분히 마셔야 장 점막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장 점막이 건조하면 장 점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장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방귀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복부 내장에 심각한 병이 생기게 되면 장이 정상적인 연동 운동을 못하면서 배가 아프고 방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심한 복통과 배변이 없고 방귀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음인들이나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아랫배가 냉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해져서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요 하시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단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번 이상의 방귀가 있고 냄새가 너무 독하다면 소화기 질환, 심지어는 대장암, 용종 등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하게 지내야 하니까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